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듯이 뭐가 있습니까? 칼빈은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칼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유튜브에서 칼빈이 학살자다, 칼빈은 두 얼굴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칼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칼빈이 종교 또는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 대단히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왜 있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 중세 때 교황의 권력이 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의 교황처럼 그렇게 이제 칼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칼빈의 가르침들이 또 상당히 단호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까지도 칼빈의 영향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칼빈은 개신교의 교황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대에 많은 경우에 칼빈은 독선자다 또는 독재자다, 아니 심지어는 화형을 처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벽한 오해입니다. 완벽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거짓 뉴스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했을 때가 1500년도 중반이거든요. 그럼 1500년도 중반은 어떤 때냐 그러면요, 이미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목사의 권력, 이건 아예 없고, 그렇게 의리의리했던 교황의 권세마저도 꺾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1555년은요 종교의 권력이 없었다. 이미 세상의 권력이 다 잡고 있었지 종교의 권력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그 제네바나 유럽보다 우리 조선이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냐? 인종이 1544년부터 45년 한 1년 정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명종 1545년, 1567년, 그 다음에 선조, 우리가 임진왜란 이럴 때 선조 1567년, 1608년, 요 기간 동안에 비슷한 기간에 칼빈은 제네바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란 봐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꼭 정치가 발전하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철학이 더 깊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조선은 유교의 시대고, 조선은 여전히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인조나 명종이나 선조를 좌지우지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 또 이 당시에 각 지역에 사또가 있었잖아요. 사또들이 그 행정적인 거, 형사법적인 거 다 처리했잖아요, 관청에서. 그때 종교 지도자가 누가 어드바이스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또는 어떤 그 사대부 집안의 어떤 가문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관청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1500년대가.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는 이 유럽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당시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입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은 오해의 오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자, 그것들이 지금 재생산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네바는 신성 국가가 아니었어요. 제네바는 그냥 세속적인 국가였고, 그리고 제네바의 모든 행정 절차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제네바 교회, 칼빈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통치권을 명령하고 이런 것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칼빈을 따르고 칼빈이 옳다고 장로교 목사인 사람들에 비해서 칼빈의 학살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칼빈을 위대하게 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요. 우리는 칼빈을 그렇게까지 안 보거든요. 근데 칼빈의 학살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칼빈이 어떤 사람을 추방하거나 어떤 사람을 심지어 사형을 시키는 그런 형법을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고 칼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그 사역할 때 58명이 참수를 당했고, 화형을, 또 심지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근거도 없는 내용들의 역사적 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칼빈이 명령을 내렸다는 근거도 없고, 그리고 칼빈의 위치에서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칼빈이 76명의 시민들을 제네바에서 강제 추방했다. 그래서 칼빈의 명령으로 투옥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네바의 감옥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칼빈의 명령을 따랐다. 칼빈의 교리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투옥시켰다. 이런 거짓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칼빈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본다면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거든요. 1509년 프랑스 북부 누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칼빈은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가 니콜라 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니콜라 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파리 대학 학장 취임할 때 개혁적 관점의 학장 취임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 대학에서 이 니콜라 콥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글을 니콜라 콥이 쓴 게 아니라 그의 절친한 친구 칼빈이 썼다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칼빈은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칼빈은 탈출하여서 지금의 그 프랑스 영토인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자기는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 가요. 근데 이제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제네바에서 하루 좀 쉬었다 가는 마음으로 제네바에 유숙을 합니다. 그럴 때 칼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파렌이 와가지고 그 칼빈을 붙잡아요. 근데 칼빈은 계속적으로 나는 제네바에서 정착해서 목회할 생각이 없고 스트라스부르에 가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파렐은 절대로 칼빈을 놓아주지 않고, 심지어 당신이 여기 온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왔는데 당신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억지로 제네바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1536년이에요. 1536년에 제네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염증을 일으켰던, 종교개혁 이제 그것도 싫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싸웠는데 이제 종교개혁도 이제 싫다. 그렇게 누가 나타났냐면 시의회 의원들이 나타났어요. 야, 이거 종교개혁 싫다. 이제 우리는 옛날 게 좋다. 그래서 2년 만에 칼빈을 내쫓아버립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뭐가 있습니까? 칼빈은 권세가 없다니까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쫓겨나서 자기가 소원했던 스트라스부르로 떠나요. 2년 만에. 이제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인생의 가장 꽃피웠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칼빈이 이야기하거든요. 한참 재미있게 거기서 사역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제네바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네바가 로마 카톨릭을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빈을 다시 불러오기로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칼빈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내 심장을 즉각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바칩니다. 내 심장을 즉각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바칩니다. 이 말을 하고 제네바로 와요. 왜 그럴까요? 제네바로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양하다가 그럼 내가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제네바로 갑니다 라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온 게 1541년에서 1564년까지, 즉 칼빈이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칼빈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칼빈은 제네바에서 난민 신세였어요. 즉 첫 번째 1536년에 처음 제네바에 정착한 이후에 23년 만에 칼빈은 제네바 시민권을 그때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36년 이전까지는 칼빈은 피선거권도 없이 어떤 권력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영주권만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자,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입성한 15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3년에 시민권을 받고 불과 5년 후인 1564년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거의 불과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칼빈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시의회를 장악합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칼빈이 시의회에 영향을 끼칠 때가 언제였냐? 영향을 끼칠 때가 언제였냐면 1555년이에요. 1555년이 무슨 연도냐? 그 시의회 의원들이 칼빈파가 다수 국회의원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직접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칼빈파가 시의회 다수 차지한 것이 1555년이에요. 이 1555년부터 칼빈은 사실은 시의회한테 어떤 그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목사님의 존경도 정도지 칼빈이 어떤 행정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처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1555년을 이야기하냐면요. 1536년부터 1555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네바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칼빈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가지고 유럽에서 각지에서 제네바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파가 당연히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딪혀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었어요. 제네바의 원주민들. 그리고 제네바로 이주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했다가 그게 1555년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요. 155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칼빈이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칼빈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종교가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그 정치에 억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취사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나 또는 어떤 그 세금을 걷거나 어떤 권세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로마 카톨릭하고 손잡을 수 있고요. 뭐 이쪽에 개신교 신자들이 많다 그러면 얼마든지 개신교로 바꾸는 게 정치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네바의 시의원들은요, 종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로마 카톨릭과의 손절을 요구했던 것이지 존 칼빈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와 사상과 윤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하고 이 칼빈하고 정치인들이 동상이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칼빈을 거절하였고 칼빈에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1555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빈이 어떻게 제네바에서 독재자와 같이 어떤 그 칼빈의 명령 한마디에 사형이 시켜지는지 칼빈의 명령 한마디에 추방되는지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번졌느냐. 슈테판 치바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고 그 1800년도 후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로 활동한 게 1900년 초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칼빈을 악마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빈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또 칼빈을 직접 봤던 사람이거나 그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테판 치바이크의 이야기가 거짓 뉴스가 번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종교, 아름다운 어떤 윤리, 도덕 이걸 바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 어떤 미명하에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를 했던 사람이 제네바 의회였고요. 그 의회가 칼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방도 시켰고 그리고 의회가 허락도 안 해주고 번번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칼빈을 제네바의 교황이니 개혁 신학의 악마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신정 정치 세자가 아니에요. 고대나 중세 초기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중세 후 근세입니다. 근세. 근세는 완전히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요. 지금의 종교와 그때의 종교는 비슷했어요. 지금의 교회의 권세와 그때 교회의 권세 비슷했습니다. 그때의 시의회와 지금의 의회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형법을 동원하여서 누군가를 추방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언도는 거짓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